네, 보수고 진보를 떠나서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든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반도체 초강국으로 또한 선진국으로 만들어준다면 누구라도 박수 받을 겁니다. 저는 오로지 경제, 재테크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말씀드리는데요. 하지만 45년 만에 비상계엄령은 아니라는 생각인데요. 6시간 만에 해제가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45년 만에 선포를 했다니까요. 이미 한번 계엄령을 선포했고 그게 전 세계에 알려졌고 국격 추락과 대외 신인도가 떨어졌다는 게 가장 큰 타격입니다. 어찌됐든 한국이 잘 되어야 국민들도 잘 살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거두절미하게 계엄령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 모두가 감당해야 할 대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팩트로 알아보겠습니다. 렛츠고! 먼저 계엄 하루 전만 해도 윤 대통령께서 세계 경제 그리고 국가 경제가 어려우니 충남 공주산성 시장을 방문해서 소상공인들을 위로하고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대통령으로서 아주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박수도 받았고요. 당연히 잘한 일이죠. 그리고 계엄 당일만 하더라도 11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키르기즈스탄 대통령이 계엄령을 직관했는데요. 이때 한국을 11년 만에 방문해서 낮에 악수하고 화합하고 근데 밤에 계엄령이라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양 국가가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했는데 이 나라 국민과 대통령도 우리나라처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국제적 망신입니까? 네, 코스피 코스닥 월봉을 보실 건데요. 이미 대한민국 수출 그리고 내수 경제가 박살나고 있으면서 그 지표를 증시에서 보여주고 있죠. 지금 코스피는 6개월 차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월봉을 보시면 더 심각합니다. 9개월 차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시가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증시를 다시 끌어올려서 국가 경제를 재건해야 할 때에 계엄령 얘기에 또 급락하고요. 이 코스피 코스닥 일봉은요 12월 6일날 갑자기 장중에 2차 계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급락한 걸 보여줍니다. 이때 많은 국내 투자자들이 던지고 나갔을 거고 엄청난 손실을 지금 입고 있습니다. 미증시와 코인은 끊임없이 불장 그리고 연말 산타랠리를 달리고 있는데 한국 증시 코스피 코스닥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국가들보다 더 빠져 있습니다. 이제는 코인이 투기판이 아니라 국장이 투기판인 걸 전세계에 홍보했고 증시가 그 나라의 수준을 나타내는 경제적 지표인데도 진짜 암담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가장 중요한 내수, 수출, 경제 정책이 올스톱 됐습니다. 지금 롯데, 신세계 긴급회의를 하고 있고 수출 기업은 후폭풍에 대비하고 있고 한국 이미지 하락이 됐고요. 그리고 계엄령에 여행 위험 국가가 된 한국 관광업계도 충격을 받았고요. 계속되는 경제 쇼크 웨이브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 둔화, 내수 경기 침체 상황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소비 진작 대책까지 뒷전으로 밀리면서 내수 회복에 골든타임도 놓치고 있고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당연히 소비자들은 지출을 줄이고 침체에서 더욱더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긴급 대책 회의를 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투자 시점을 뒤로 늦출 수밖에 없고요. 반도체 강국도 옛말이 되고 하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에 대한 이미지 타격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트럼프 2기가 다가오는데 무역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상당히 많고 미중 무역 갈등도 이제 시작이고요. 국내의 경제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경기 하방 압력과 환율 상승 압력이 더 높아질 거고요. 현재 정부 내각도 전원 사퇴했고 거의 무정부 상태입니다. 다 같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상향 평준화가 되어야 되는데 하향 평준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하향하고 있고요. 내년 경제 성장률이 2%도 안 될 듯 합니다. 계엄령 후폭풍이 길어질수록 1%대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위험한 나라라는 인식 그리고 외교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일본은 가는데 한국은 패싱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국제적으로 가장 큰 손해입니까? 바이든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미 국방장관과 얘기를 해야 되고 앞으로 다가오는 트럼프 2기 상황에도 대응을 해야 되는데 한국 경제가 침몰 중인데 외교적으로도 골든타임을 확실하게 놓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엄 사태에 한국 신용도 흔들리고 있고요.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취약한 경제 성장 전망, 그리고 대한민국 인구 고령화 등 수많은 위기에 대처할 정부 역량에 부담이 가해질 수 있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는 정치적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신용 하방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계와 기업에 대한 신뢰도 약해지고 공공재정에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지만 지금 흘러가는 흐름은 빠르게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또한 고환율 시대에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환율 60분봉인데요. 이미 1,400원 이상이 뉴노멀이 되어가고 있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3일날 밤 10시 이후 갑작스럽게 계엄령 선포로 환율이 초급등하면서 1,444원까지 갔고요. 그리고 계엄령 해제가 새벽 4시 30분쯤 했는데 이미 환율은 12시부터 4시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말은 외환보유고 그리고 국민연금으로 끌어내렸다는 거고요. 환율 방어에 지속적으로 녹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2월 6일 2차 계엄령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또다시 환율이 급등하면서 1,430원대로 갔고요. 계속 끌어내려도 역부족입니다. 외환보유고와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환율 방어에 쓰이면서 녹고 있고요. 국민들의 노후자금 그리고 청년들의 미래 원동력이 계엄령 한 방에 녹아내리고 있고 불난집에 기름을 부었다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외환보유고 추이를 보시면 계엄령 선포하기 전에 이미 지속적으로 수출 둔화에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계엄령 선포하고 난 이후 12월 달에는 더욱더 하락했겠죠. 장기적으로 보면 외환보유고가 지속적으로 하락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국가의 지급 능력을 평가하는 외환보유고가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고 다시 외환보유고를 늘려야 할 때 계엄령 선포로 아작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계엄령 선포가 한국의 K-POP 그리고 독재자의 양면성을 드러냈다고 전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고 문화 강국이 디스토피아로 되어가고 있고 심지어 태국에서 어느 환전소에는 환전도 안 됐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이런 후폭들은 지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국가 이미지는 곧 신용이고요.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를 믿고 투자하겠습니까? 이 신용에 대한 타격은 엄청난 겁니다. 만약에 바이든이나 트럼프가 계엄령 선포하겠다고 하면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지고 전 세계의 금융 시스템이 마비될 텐데 보좌진들이 그걸 가만히 냅둘까요? 근데 이번 사태는요. 수석들 모르게 계엄령을 갑자기 선포했죠. 얼마나 한국 시스템이 열악하다는 걸 전 세계에 홍보한 꼴입니까?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회복을 보이는지 아니면 이대로 독재 국가로 추락하는지 지켜보고 있고 설령 회복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체될수록 국격 추락, 외화자금 이탈, 그리고 앞으로 세계에서 한국 고위 관계자들이 회담이나 비즈니스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제발 조속히 빠르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Why?